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17일 일요일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22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 그리고 또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래서 주간 실적 발표 일정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오늘도 많은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날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 대한 그런 이슈는요, 이제는 악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내성이 많이 쌓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강세, 그리고 국내 주시장도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국에 한번 좀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 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난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좋지 못하게 나왔을 경우에는요, 비관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이라던가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의외로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상방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 주가 아닌가, 그런 기대감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IMF에서 사실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좀 악재였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국내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빠른 백신 접종률 상승, 그리고 견조한 수출 증가세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4.3%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0월 21일 목요일 날 또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입 데이터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주시장은 하락했을 때는 매수해야 되는 저평가 국면이다. 이 부분을 또 확신시켜줄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목요일에 수출입 지표 발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서히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 물류업체라던가 트럭 노조들과 공동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의 최대 항구 롱비치항과 LA항에서 주 7일 동안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월마트, 페덱스, UPS 등 대형 유통 및 수송업체도 연장근무 운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류에 대한 부분들, 이제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해소의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0월 달에 남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11월 초에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에 반등을 해줬을 때는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한 3,200포인트 그 정도 다가섰을 때는 또 일부 현금화가 필요하겠지만 당장 내일부터 한 주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지금 보니까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각종 증권사에서 사실 10월이 시작하기 전에는 4분기 전망을 하단을 한 3,000포인트 정도로 잡았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2,9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니까 막 분기 전망을 막 수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쯤 되면은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라던가 이런 리서치 자료들도 거의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했었을 텐데 다들 지금 막 하단을 좀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좋지 않을까, 역발상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1월달에 생각해보세요. 1월달이 고점이었는데 그때 막 정말 난리가 났어요. 막 4,000포인트가 간다 뭐 한다. 그래서 너무 올라갔을 때 너무 흥분하는 게 문제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때는 또 그 밑에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0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22일 금요일까지는 걱정은 좀 접어두고,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조정 시에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코스피는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하단부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900포인트 정도에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900선과 한 3,200선 정도, 박스권 정도로 대응을 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걱정은 박스권 상단에서 하자. 제발 한 3,100포인트 막 넘어서고 이러면은 제발 그때 추격 매수 하지 말고, 그때 일정 부분 좀 현금화를 해서, 그때 또 현금화 한 거는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장은 항상 12월 달에는 또 뭐 대주주 양도세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물량들이 막 출회될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그게 이제 10월 달에 나왔고 11월, 12월 달에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올라갔을 때 박스권 상단부에서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돼서 네이버 20일에 목요일 예정이고요. 22일 금요일에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그리고 현대제철, 호텔신라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요즘에 강조드렸었죠. 현대모비스는 실적 발표를 해서 악재가 나오면 사자,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현대모비스 3분기 실적이 안 좋겠지만 결국은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고 밀린다거나 하면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제철 제가 6개월 정도 끌고 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포스코가 보여줬습니다. 포스코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제철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7,328억 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0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실적이 상당히 급격하게 좋아지는 기업이 현대제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대의 이익 모멘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 사업의 수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요일, 금요일에 살짝 눌림을 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월요일, 화요일 코스에 매수했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53,000원대 10% 정도,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6만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종목들 딱 보시면 알잖아요. 먼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뭐 한파주의보도 막 발효가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관련주는요, 겨울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섬이라는 기업을 보면은요, 최대 강점이 코트 판매예요. 코트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은 그만큼 실적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분기 영업이익이 한 300억 원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또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많이들 밖에 나가실 거예요. 그럴 때 추우면 안 되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에 그래서 수목금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조금 조정을 기다려야죠. 121선 정도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목표가는 5만원대까지 보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률 역시 한 20%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잘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 주일 동안 투자 전략 세우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일부터 한 주도 성우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